자,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의원총회는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입니다. 현재 저희는 서울 고등법원 앞입니다. 금일 사회를 맡은 박수민 의원입니다. 그럼 금일 의총 순서로 먼저 원내 대표님, 권성동 원내 대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따로 없습니다. 대표님 인사 말씀 좀 마이크 드리면.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법 앞에 예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에게 물 피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 해석이 가능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5천만 국민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이재명 단 한 사람만 피해갈 수 있는 나라는 공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법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야 합니다. 과연 대통령이라서 재판을 보류한 것입니까? 사법부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22년 9월 8일에 기소되었습니다. 2023년 9월 말까지 재판이 마무리됐어야 합니다. 633 원칙에 따라 1년 안에 끝냈어야 할 재판을 2년 9개월이나 장장 끌었습니다. 대장동 위례 신도시 사건 2023년 3월 22일에 기소되었습니다. 장장 2년 3개월 동안 질질 끌었는데 아직도 1심 재판 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법원 인사로 대장동 사건 재판장이 교체되었을 때부터 재판이 장기화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사법부는 애초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습니까? 대선 전에는 선거 때문이어서 못한다고 하더니 대선 끝나고 나서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못한다. 모두 핑계 아니겠습니까?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그냥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끌어왔던 것 아닙니까? 정의의 여신 TK가 두 눈을 가렸습니다. 왜 가렸을까요? 법은 모든 사람 앞에 사사람 없이 공평 무서워해야 한다는 뜻이지 불의한 권력 앞에 눈 감으라는 뜻으로 TK가 눈을 감은 것은 아닙니다.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놓아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허문 사법부에 공정한 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명심하길 바랍니다. 우리도 여당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축제 기간일 것입니다. 판사들마저 그 권력 앞에 미리 알아서 놓아버렸는데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위기의 시작입니다. 지금 권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칠 때 국민의 저항이 시작됩니다. 대통령의 권위는 대통령의 지위나 다수당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인정과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법원이 알아서 눕든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든 국민들은 이 모든 민주주의 파괴 과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태생부터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고 훼손된 법적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앞에서 모든 사건이 검찰의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뒤에서 모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쓰는 모습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비겁하고 거짓된 민낯을 보고 계십니다. 당장 본인의 임기를 위협하는 사법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민 마음속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법적 도덕적 권위도 무너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특검의 칼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치적 반대자들을 단죄하겠다고 칼을 휘두른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정권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행정부를 장악하고 입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해서 총통 독재의 권력으로 무너진 권위에 대한 반발을 억누르려고 해도 민주주의를 영원히 억누를 수는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과거 자신을 포위한 경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힘으로 막을 수는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길은 내 양심은 전두환이 뺏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사법부를 권력으로 억누르든 법으로 억누르든 힘으로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범국민 농성, 릴레이 농성, 범국민 서명 운동 등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내대표님 모두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재판을 지체 없이 엄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의 다음은 규탄 구호를 외치고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마지막 부분 세 차례 반복해 주십시오.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정의 지켜내자. 지켜내자. 온 국민이 지켜본다. 법치정의 지켜내자. 지켜내자. 재판을 중단하면 정의가 파괴된다. 당장 재판을 속기하라. 재판 정지는 헌법 파괴이다. 즉시 재판을 실시하라. 감사합니다. 이어서 비상대책위원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가 절대 권력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탐했던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행정부를 장악하기 전부터 입법권을 무기로 삼아 사법부 길들이기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 혐의에는 정치 탄압 딱지를 붙여댔고 법원에는 권력의 부역자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법원으로 칼끝을 돌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들을 헌법재판관에 앉히려고 노골적인 시도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사실상 집사 변호사처럼 법률 자문을 받았던 이승엽 변호사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기시감이 듭니다. 지난 총선 때 당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당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전위부대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측근을 심어 대통령을 겨냥한 그 어떤 법적 화살도 닿을 수 없도록 방탄 구조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제1책무는 헌법 수호입니다. 하지만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법치의 최후보루인 사법부가 권력 앞에 몸을 낮추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법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우리는 독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 권력의 사법 파괴 행위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법원에도 호소합니다. 그 어떤 압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말고 지금껏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기능해온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만약 지금 법원이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무릎을 꿇는다면 민주주의의 퇴행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유시민과 함께 법치 파괴를 저지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사법 파괴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국민의힘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게도 호소합니다. 저희가 여당일 때는 법 앞에 성역이 없다, 상식적인 목소리를 냈던 여당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원들도 지금 이재명 정부와 법원의 잘못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호를 외치고 몇 분 의원님들 말씀 주시 규탄사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정의 지켜내자. 온 국민이 지켜본다. 법치정의 지켜내자. 재판을 중단하면 정의가 파괴된다. 당장 재판을 속기하라. 재판 정지는 헌법 파괴이다. 재판을 즉시 실시하라. 예, 이어서 의원님들 규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예, 주호영 우리 부의장님 말씀 주신답니다. 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 참담합니다. 우리가 사법부를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주상같이 시행해서 아무리 권력자라도 법 앞에는 평등하고 법 앞에는 예외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데, 최후의 보루이기는커녕 제일 먼저 권력에 아부하고 무너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 형사 7부 이재권 판사, 박주영 판사, 송미경 판사,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서울고등법원의 판사들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법제도가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관들의 신분을 보장해주고 법관 예우를 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용기와 소신을 가지고 지켜내기는커녕 제일 먼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력에 아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 교과서 보십시오. 헌법학자 10명 중에 7명이 소추는 기소만을 말하는 것이지 기 진행되는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불과 몇 년 전에 홍준표 후보 시절에 재판 중인 사건은 대통령이 되었어도 계속한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어디에 소추가 재판까지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중대한 결정,
국민의 64%가 대통령이 된 뒤에도 재판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이유 설명 하나 없이 공보관의 헌법 84조 때문에 재판 추후 지정한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저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진행 중인 재판을 연기할 만한 근거가 없어서 논리를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얼버무린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재판부 말고도 형사 6-2부가 또 형편없는 짓을 했습니다. 최은정 판사, 이예설 판사, 정재호 판사,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재판했으면 이재명 피고인은 벌써 대선에 출마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편없는 논리로 무죄를 만들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바람에 이런 사단이 생겨서 5건이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은정 판사, 이해설 판사, 정지호 판사 1심보다 못한 형편없는 무죄 판결을 하고 대법원에서 압도적 다수로 유죄로 파기환송됐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없습니다. 책임지고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재판 유죄로 1심처럼 했더라면 대법원 판결로 아웃됐을 거 아닙니까? 당신들 이런 판결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신뢰를 의심받고 독립성이 의심받는 수십 년간 이룩해왔던 사법부 독립 자체가 여러분 6사람의 부끄러운 판사 때문에 깨지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은 사법 역사에 부끄러운 일로 두고 후손들에게 욕받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양심 고백하고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재판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이렇다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가 이렇게 법 앞에 비굴하게 무너지고 아부하는 꼴을 그냥 보지 않을 것입니다. 속히 시정해서 재판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영 부의장님의 뜨거운 말씀이고 따끔한 지적이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윤상현 의원님 발언 신청 주셨습니다. 판사들 이름 좀 써가지고 이름.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으로 분노합니다. 참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스스로 헌법을 무너뜨리고 법 앞에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공직사건, 공직선거법 이 파기환송집 사건 서울고법 연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도 대장동, 백현동, 성남 위례 신도시, 성남FC, 이재명 사건 연기했습니다. 전부 헌법 84조를 핑계로 댔습니다. 근데 헌법 84조 핑계로 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외환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 재판은 분명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68조 2항에 보면은 대통령 재선거 규정에 대통령 당선인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고 명백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84조와 헌법 68조 2항을 동시에 해석하면은 당연히 재판은 속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재판을 미루겠다? 이것은 이재명 정치 권력의 사법부가 무릎을 꿇은 것이요. 또 정책 면접을 준 것이요. 또 법 앞에 권력이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결국 아르헨티나의 카를로스 메넴,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시대처럼 사법부의 굴욕의 역사가 이재명의 괴물나라 독재국가의 공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기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법부 독립,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사법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면 그만. 그러면 우리는 국민이 옆에 있을 거고 우리도 곁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상현 의원님.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따끔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구호 외치고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온 국민이 지켜본다. 법치정의 지켜내자. 재판을 중단하면 정의가 파괴된다. 당장 재판을 속기하라. 재판 정지는 헌법 파괴이다. 재판을 즉시 실시하라. 감사합니다. 이어서 원내 수석 부대표님. 나경원은 안 하십니다. 예, 우리 법사위 의원님 누구? 네, 없어. 하실 분 있으시죠? 예, 하실 분 있으시면 편의 신청 주시고요. 일단 원내 수석 부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각성과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저께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또한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성남FC 사건 모두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권력 앞에 입법권을 장악하고 행정권까지 장악한 이재명 권력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절대 권력 앞에 사법부가 바람에 미리 눕듯 미리 풀이 눕듯 굴복해버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모두 헌법 84조를 예로 들었습니다. 헌법 84조에 어디에 재판이 들어있습니까? 소추기관이 법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 이렇게 무너진다라면은 대한민국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법원의 역할은 그 어떤 권력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을 지켜내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권력 앞에 굴복하는 사법부라면은 그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결정을 한 법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역사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사법부의 독립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피땀 흘린 노력을 해야 하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할 때만 사법부의 독립이 지켜졌고 지금까지 그런 노력들이 쌓여서 오늘날의 사법부 독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원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린다면은 법원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사법부의 파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법치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과 함께 법치주의를 지켜주시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헌법을 수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김대우의 시사터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뒤에 보시면 이 국민의힘에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한다고 지금 모여서 자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들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내용을 앞에서 좀 보셨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그겁니다. 그 서울고등법원의 판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그 대법원 파기환송 재판을 이제 대선 기간 동안에 18일로 연기를 했죠. 연기를 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헌법 84조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 직무상 내란 외란의 혐의가 있지 않은 한 기소 소추가 금지된다고 하는 조항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제 이 재판을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비판하는
지금 의원총회를 고등법원 앞에서 하고 있거든요. 파기환송은 이미 대통령 선거 실시 이전에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그것이 국민투표로서 대통령 선거의 국민투표로서 다 반영이 됐거든요, 이미. 그러면 이제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서 여차하면 이제 대통령이 새로 당선된 지 불과 며칠 만에 판사들에 의해서 다시 이 선거권이 없는 또는 국가 대혼란이 요구되는 일에 벌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이걸 용인해야 된다는 주장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금 대선 지금 불복 선언인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정신이 없는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시사터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대선에서 이기거나 아니면 유의미한 결과를 얻으려면 제가 그랬죠. 윤석열을 초기부터 버려라. 그리고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내치고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젊은 기수를 택해서 대통령 선거의 경쟁자로 경쟁 구도를 만들면 이제 해볼만 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탄핵의 국면의 바다를 이미 반쯤은 건넌 일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은 안 되더라도 그에 준하는 결과를 얻게 되겠죠. 결국은 그 6월 3일 날 그야말로 12월 3일 이후에 6개월 만에 대통령은 이재명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됐는데 그 당선된 거를 다시 고등법원 판사가 무력화시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미 이 3권을 분리한다고 하는데 그 3권 분립의 요체가 뭐냐? 그것은 국민의 선택 아닙니까? 국민. 이 국가는 국민과 주권과 영토로 구성되어지는데 그 중에 제일은 국민 아닙니까? 우리 일제시대에 겪어봤습니다만은 주권이 없어도 그리고 영토가 유린돼도 국민이 살아있고 국민이 제정신을 차리면 나라는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죠. 심지어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3000년 전에 이미 나라가 없어졌죠. 그런데 엑소더스,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로 모여들고 그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국민이 제일 중요한 거죠. 국가의 3요소 중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 국민들의 선택이 어떻게 했느냐? 국민들의 선택을 모든 국민들이 다 나서서 어떤 판단을 동시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권력을 나누는 거죠. 대의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권력을. 3권의 권력이라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권력도 위탁받은 권력이고 국회의 권력은 더욱더 위탁받았기 때문에 4년마다 이 선거를 통해서 위탁받은 권력을 이제 검증하는 거고 그 사법부는 그러면 시험만 잘 본 사람이 사법부 되는 겁니까? 국민에게 위탁받은 권력이거든요. 사법부도.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에서 바로 그런 내용이 반영이 안 됐으면 모르되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이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 그 후보에게 파기환송됐다, 사법 방탄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광고와 선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할 때가 아니고 빨리 내부 정리를 마치고 권력 투쟁이 됐든 뭐든 내부 투쟁을 마쳐야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외부에 타겟을 둬가지고 내부 단결을 마련할 때가 아니거든요. 다분히 본인 스스로도 지금 멋쩍은 거예요. 지금 가끔 보시면 알겠지만 나경원 의원한테 이제 연설 좀 해달라고 해도 나경원 의원이 극구 부인하지 않습니까? 안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주호영 같은 사람은 지금 대구에서 이 선거 나오는 사람이니까 대구 경북이 제대로 된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국회의원을 뽑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무 얘기나 해도 상관없죠. 제가 보기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광역 단체 중에는 이 대구 경북만 그 김문수 후보가 1위를 했죠. 결과적으로 대구 경북만 이제 독단적인 전체 국민들과 전체 지역과 다른 판단을 했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대구 경북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어쩌면 지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정당을 새 판을 뿌리려고 하는 모습도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대단히 위험하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빨리 이 보편적 대한민국의 보편적 권력으로 성장을 하려면 이 판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권력 투쟁도 빨리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야죠. 윤석열 탄핵과 이걸 정당화시키고 빨리 윤석열과 고리를 끊어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지도부로 전면에 나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부 전면에 나선다고 하면 이 흔드는 세력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 보수 세력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가 건전하게 오래오래 가려면 이 보수가 건강해야 돼요. 뭐 보수가 지향하는 것이 이제 뭐 예산도 그 빚을 많이 내지 말고 그리고 뭐 복지도 포퓰리즘 하지 말고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뭐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필요한 내용들이죠. 이게 어느 정도씩 이게 예산 쓰는 데 있어서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보수의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지금의 보수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누가 인정을 합니까? 국민들이 뭐 대구 경북 그 지역이나 뭐 영남 지역 일부를 빼놓고는 나머지 국민들이 다 국회의원들도 지금 뭐 거의 뭐 190석 이렇게 돼버렸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108석 있다가 지금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으로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07석이나 되고 107석이 되고 또 이번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이랬는데 앞으로 또 특검이 더 만들어지겠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그 명태균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특검 같은 것을 통해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몇 명이나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필사적으로 이런 대항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려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검찰이 그 해체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검찰이 이제 기소청으로 바뀌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상태에서는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보수의 자리를 잡으려면 빨리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허송할 시간이 없다. 쇼할 시간이 없다. Several plus the Irish There was Marty McKee from the banks of the Lee. There was Hogan from County Tyrone. There was Johnny McGurk, who was scared stiff for work, and the chap from Western named Malone. There was Slugger O'Toole, who was run guys a row. Fighting Bill Tracy from Dover, young man Mick McCann from the banks
Sullivan was the skipper on the Irish.